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입니다. 강사. 민영국입니다. 민영국. 여러분들하고 그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7월까지 약 7월까지 지금 법령, 여기에 있는 지금 법령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은 제가 지금 연상부를 해가지고 21년도 대비해가지고 한번 했어요. 했는데 약 37강으로 가지고 한번 했다. 근데 그것도 반영을 하고 다른 어떤 항목수도 좀 늘리고 해가지고 새로 연상부률을 만들었습니다. 연상부률을 갖다가 1년 만에 왜 이걸 만들었냐 그러면은 제가 그 발명 특허 출원을 위해서 책자를 하나 그 견본을 하나 내야 되는데 좀 매끄럽게 낸다고 많이 그 보강을 해가지고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21년도 그 37강을 들으신 분들은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제가 보강을 해가지고 이쪽 저쪽을 좀 내용을 좀 폭넓게 가져왔다, 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약간 그 보강도 되고 여러분들 이해도를 좀 높이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명 특허는 뭐 낸 지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5월 말에 지금 나왔어요. 5월 말에 나왔고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출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U라는 것은 22년도다. 22년도 판이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뭐 아시겠지만은 머릿속에 속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속속 넣어드린다. 넣어드린다. 이것이 주 골자입니다. 밑에 여기 그림이 있지만은 그림을 제가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인터넷에 아주 그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었는데 어떤 아무리 이런 북이 좋은 북이 있다 이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굿북이 있어. 굿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그 책을 잘 만들어내도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넣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강좌는 특허 강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집어넣어 주나 그러면은 강사가 집어넣어 줍니다. 강사가 직접 집어넣어 줘요. 어떻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해가지고 뭐 듣다가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그런 어떤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해놔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면은 이게 또 오래되면 이것도 아웃됩니다. 지식이라는 건 항상 아웃되고 뭐 세월이 지나면 까먹게 마련인데 아웃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시험 때까지겠죠. 시험 때까지 아웃되는 걸 방지하는 건 그건 누가 해야 되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거 방사선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방사선 책들인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가지고 이 강좌는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재미를 느끼면서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름 아까 뭐 민용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킨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감독 제가 그 면허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사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폭넓은 그 실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재미있게 좀 말투가 좀 경상도 말투가 되어서 그렇지 하여튼 본 것들이 많아가지고 경험하고 본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재밌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격 검사 특급 기술자도 가지고 있고 비파격 특히 뭡니까 RT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경험이 있고 뭐 현장도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특히 RT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불법 복제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책임을 출원을 냈기 때문에 그걸 복제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복제는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료 교재를 갖다가 교재 유료비를 받습니다. 교재 유료비를 받는데 약 220페이지, 220페이지에 풀 컬러입니다. 풀 컬러가 돼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비싼 감이 드는데 풀 컬러로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머릿말을 내놨어요. 머릿말을. 이 연산법 강좌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금방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머릿말로 이렇게 소개를 내놨습니다. 소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여튼 뭐 국내라는 말을 다는데 뭐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이 특허 관계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뭐 없다. 어느 날 뭐 글로벌에는 처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내는 최초고 그 유일한 발명 특허 원자력 관계 방향 100% 연상북입니다. 어떤 분들이 연산이라고 하는데 연상이래. 연상. 뭘 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끌어내는 것, 그걸 연상법이라고 해요. 연상법. 작년에는 연산이라 해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되는데 앞으로는 연상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 머리 글자 암기가 아니고 그 뭐 지식이 이래 있으면은 뭐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뭐 하는 분들도 있는데 머리 글자를 따면 애롭죠. 말도 안 되면서 뭐 떨끄덕거리면서 혓바닥에 바람도 잘 안 되는데 따면 애롭습니다. 저런 게 아니고 이 지식에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그 키워드가 있어. 키워드가 앞에 있을 수도 있죠. 앞에 있을 수도 있어. 키워드. 이런 키워드를 일단 이해를 하고 제일 처음 이해를 했어야 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아야 돼. 키워드는 뭡니까? 이 하나만 알면은 이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키워드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그렇지. 이 하나만 알면은 자기가 생각만 하면은 전체를 추론해낼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고 이 핵심 단어와 함께 스토리식 말을 갖다 좀 재미있게 뭐 두문 글자 외우면은 어렵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도 어지간하면 말이 되게끔 뭐 스토리식 문장을 만든다든지 표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흐름도 뭐 이런 거 있죠. 화살표 해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있는 거. 흐름도 그 다음에 그림, 사진. 그러니까 두뇌 중에 놀고 있는 좌측 내의 이미지를 활성화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바빠. 막 지식이 막 들어와. 이게 뭐냐라면 제가 여기는 문장이에요. 문장, 글, 뭐 암기, 여러분들이 생자 암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막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가보화가 걸리죠. 그죠? 여기에 가보화가 걸린다. 여기에는 가보화가 걸리는데 다른 여기 그림 뭐 읽고 그러니까 표, 그림, 사진, 뭐 도시 하는 거, 뭐 흐름도 이것도 하나의 그 그림자 어떻게 보면 흐름도 이런 걸 좀 가져오면은 이쪽 내가 싱싱한 내가 이거 놀고 있는 내가 이걸 딱 받아가지고 기억을 이 사람이 부담이 되는 여기서 부담이 되는 걸 여기서 어떻게 이걸 갈라먹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식이 들어오는 걸 도와주는데 전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것만 부담하게 한다. 고리띵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이 강좌를 하면서 여기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이쪽 뇌를 이걸로 통해 가지고 이쪽 뇌를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쉽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 뇌, 놀고 있는 뇌의 이미지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확장시켜 가지고 암기 능력과 기억 능력을 함량한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잘 그려놨죠. 이쪽에 보면 일단 내용을 이해해야 돼. 무조건 일단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그렇네. 뭐 그런 게 있네. 근데 거기 좋다. 이게 앉아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시험장에 가져가야 되는데 키워드가 뭐지? 일단 키워드를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1번이죠. 1번. 내용이 이게 1번이지. 1번. 요거는 2번. 2번.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이래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연상법이 뭐 암기 과목이 돼가지고 뭐
줄줄줄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이게 뭐다는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읽어보는 게 키워드만 알게 주면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키워드가 뭐냐? 동글뱅이를 치보는 거야.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제가 찾아놓고 여러분들 다 알려준다, 이거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준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뭐 스토리도 있을 거고, 그림도 있을 거고, 표도 있을 거고, 또 뭡니까? 뭐 사진도 있을 거고, 또 흐름도, 도시, 뭐 도면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걸 머리에 넣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한다, 이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는 뭐, 이래 보면 영화는 뭡니까? 감동이 있고, 약간 글자가 아니고 그림이니까 스토리가 있고 이러니까 뭐 10년, 20년 지나도 이렇게 영화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연상법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강사가 직접 필요한 지식을 넣는다. 이게 전문 강사, 제가 그렇습니다. 저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좋은 책이고 자료라도 결국 수험생이 직접 정리하고 수험생이 직접 본인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어려운 고통과 인내를 유발한다. 이제 이게 어렵죠. 누가 더 이걸 참고 견디고 오래 해가지고 그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느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가지고 관계법령 이 연상법은 제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직접 넣어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 강사가 이 프로그램 따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이 시간 투자를 하면서 따라와줘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직접 이렇게 넣어드린다. 이거는 뭐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 암기죠, 암기.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그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 시험이 4월 3일이다. 내년에 4월 3일이죠. 4월 3일 한 3월 한 5일 돼가지고 3월 5일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법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암기를 하는 거야. 이해도 안 해. 그럼 막 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4월 3일 날 간다. 거의 요새는 떨어집니다. 원래 21년도 알아야도 봤지만은, 저도 직접 봤어요, 이거. 알아야 봤지만은, 가면 갈수록 알아야 문제도 자꾸 어려운 쪽으로 만들어내더라. 기출. 여러분들 기출 좋아하시는데 기출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거의 안 나옵니다. 뭐, 21년도 RI 시험도 거의 제가 기출은 다 보고 가는데, 기출로 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한두 문제 나온다? 뭐, 그래는 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만들어낸다. 기출은 아니다. 그래서 기출만 보고 달달 해가지고 간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점수가 좋지 않다. 그래서 막 이래 오고 그 다음에 뭔가 4월 3일 지나면 막 공부하기 싫다고 완전 술 한잔 먹고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림 괜찮죠? 재밌는 그림 돼가지고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 분위기를 만들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만들고 그러고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력을 보유하여 시험을 고득점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그 양해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뭐 변화가 없지만은 이 연상법이라는 거는 연상법은 항상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니까 뭐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연상법이 더 모아 곳이 있어. 더 좋아지는 어떤 그런 뭐 그림도 있을 수도 있고 문장도 있을 수도 있고 스토리도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약간 리비전이 된다. 그걸 자기가 책을 받아봤는데 책하고 약간 신보가 약간씩 틀린다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더 리비전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고 그대로 생각 없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 말입니다. 더욱 좋은 아이디어 쪽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으로 제가 살짝
변경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달 전에 이게 최고로 좋은 그 스토리치가 안기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스토리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살짝 수정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쪽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교재의 내용이 살짝 변할 수도 있다. 거의 안 변합니다. 뭐 어쩌다가 넘기다 보면은 지금 강의하는 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북하고 이래 보면 글자가 한두 개 틀린다 이거지. 그러면 살짝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지문으로 또한 교재 지면으로 해가지고 연상부의 그 깊은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저하고 같이 하면은 수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깊은 의미를 완전히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책을 보고. 그래서 가급적 로컬이든 인강이든 청강을 좀 이래 해주시면은 그 효과가 배가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책만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책만 구매하면은 제가 드리기는 드리는데 약간 우려됩니다. 책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새로 나온 거는 그림이 많고 설명이 그 많이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할 것도 같은데 깊은 의미를 하려면은 하여튼 청강을 하시는 게 배가 된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여러분들이 책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를 하면 그걸 들으면서 스토리식으로 안결하시는 게 더 오래 가고 시간도 결국은 시간이 더 절약된다는 거지. 자기 혼자서 책을 공부하는 게 시간이 절약되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끝을 보면은 이 인강을 한두 번 듣고 그 다음에 이해해 가지고 하시는 게 더 머릿속에 속속 잘 들어온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목차를 봅시다. 목차를 보면은, 연산부 목록이 있고, 목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상북이 215개입니다. 그, 구버전 몇 개냐, 그러면은, 169개, 약 170개, 한 45개, 뭐, 약 50개 정도가 더 추가됐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뭡니까? 많아질수록 뭐 거물망이 커져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이 안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확률이 더 높아지지 뭡니까? 근데 뭐다? 공부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량이.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 169개에서 215개, 약 한 50개는 더 추가시켜야 뭔가 전범위에 좀 속하더라. 이거는 제가 21년도 RI 시험을 보고 이거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넓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많이 달아놨고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자력 관계 법령 정의는 여러분들한테 16강 곱하기 얼마입니까? 한 40분 되죠, 한 강에. 이거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책을 구매가 보시면은, 연상북도 이렇게 그 215개가 있고, 원자력 관계 법령 정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거는, 6월달부터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거는 지금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관계 법령 정의는 뭡니까? 관계 법령 정의는 기존 21년도에 한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또 무료로 돼 있어요. 무료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하면서 부록도 이제 제가 첨부를 시켰는데, 원자력 관계 법령 500문제를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하는데, 310문제는 기존 강의가 되어 있는 거고, 310문제는 기존 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90문제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인강을 하겠다. 이거는 아직 뭐 여러분들하고 뭐 약속된 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인강을 해가지고 올리겠다. 이거지. 됐죠. 그리고 요게 지금 책 22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요 답도 있어요. 답도 있는데 이 답은 다 뭡니까? 연상법.
연상법 풀이에요. 연상법. 그래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연산부 목록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연산부 이 목록을 설명드리면은, 자세히 보면은, 앞에는 이렇게 제목이 있고, 땅땅 해가지고, 뒤에도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지만은 말이 됩니다. 장관이 뭐 하모하냐, 국민대 총원은 몇 명이지, 연생이 개라고 누가 제안했지, 어떤 이런 말이 되는 거, 이게 스토리식 문장입니다. 스토리식 문장. 거의 스토리식 문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이걸 연상법을 하면서 두문 글자만 하면은 이 스토리식이 아니죠. 두문 글자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외우기 정말 힘들어요.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스토리식으로 넣으면은 머리에 잘 들어간다. 스토리식으로 넣으면서 뭡니까? 키워드를 가져와야 된다. 키워드를 가져오는 게 상당히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꾸물꾸물거리고 뭔가 좋은 게 있는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면 빨리 메모했다가 반영을 하고 그래 합니다. 뭐 허씨가 뭐 방금 건 교육을 했는데 뭐 전기비가 뭐 개 같다 해가지고 개전기비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것은 그 제목이고 제목입니다. 제목. 원자력 관계 법령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안전법의 목적이 뭐냐,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이 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되어 있고, 뒤에 거는 다 뭐다 이거야? 이게 다 연상이다, 연상법. 연상법.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말만 있기 때문에 연상법 문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문장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됩니다. 쭉 다 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페이지수. 이거는 페이지수고, 예, 앞에 있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 연상 항목수입니다. 이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215개. 이 페이지는 22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건 책을 보는 방법을, 강의 내용이 어떤 건지 책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진행이 좀 되고 뭐 50개, 100개를 나갔다. 그러면 그 접어두고 이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허가 절차가 이거지. 이걸 먼저 보고 이걸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먼저 읽고 뭐지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이게 오래 남는다. 여기서는 글자만 있으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나중에 뭐 그림하고 같이 조합해 가면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래서 215개까지 넘어가면은 그렇지, 215개까지. 앞에 거는 제목이라고 그랬죠. 215항목이 있다.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자 본론이죠. 이게 몇 개 있다고요? 215개 있어. 이렇게 215개. 자, 이 보는 방법은 작년에 그 21년도에 수학 넘버가 몇 번인가? 13번이죠. 그죠? 13번. 넘버 13번. 그걸 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제목입니다. 제목을 적고. 여기가 연상 스토리. 요건 뭡니까? 연상 스토리를 갖다가 살짝 보강해 주는 게요. 장관 항목 1357을 하는데 요새 장관들이 뭐 함호하냐? 약간 그 스토리를 보강해 주는 거. 장관이 함호하냐? 이런 거. 여기는 이제 그림들. 이걸 이제 보강해 주는 거죠. 이 그림들을 가지고 보강해 준다. 뭐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 이물질 좀 묻어 있죠. 계란 투척해 가지고 맞은 겁니다. 요새 뭐 장관들 함호한 사람 있습니까? 그래 장관이 함호하냐? 계란 투척.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그림과 사진이죠. 뭐 항아리는 둥글다. 둥근 거는 요래된 게 둥글다. 그래서 이걸 항으로 부른다. 이런 것. 자, 그래서 여기는 제목이고, 왼쪽에 제목, 여기는 연상 스토리, 그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제목, 이 장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빨갛게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도록 장관, 항목이죠. 장관 항목.
그 1357로 했죠. 1357로. 뭐 이런 이제 예를 내가 한번 들어보는 게 이제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장관 항목, 장관이 항목하냐? 그래서 요게 연상법의 키어는 제가 다 빨간 걸로 해놨어요. 빨간 걸로 해놨고 그림도 전부 칼라로 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칼라로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 그럽니까? 인쇄비라 그럽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흑백으로 인쇄하면 한 장에 뭐 2-30원? 칼라로 인쇄하면 여러분들 아마 인쇄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비싼 데는 300원. 산 데가 150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만 칼라로 해도 얼마입니까? 15만 원. 근데 여러분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거의 유지비가 나올 똥 말똥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그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칼라로 해가지고 다 보강되는 거죠. 보강하고. 자, 이거는 소개니까 넘어갑시다. 여기도 칼라, 어두고. 이게 이제 뭡니까? 흐름도지, 흐름도. 흐름도도 나와 있고. 왜냐면 복잡한 거는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흐름도로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글로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 되고. 좀 상세한 건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고. 이게 이제 215번 마지막. 그러고. 이게 이제 정의죠. 정의는 여러분들하고 저분 다 했으니까 제가 정의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많은 이건 거의 고시죠, 고시. 고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와가지고 그 정의 중에 중요한 것만 다 못하죠, 그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 정의는 보통 몇 개 나옵니까? 법령 시험 치면은 요번에 좀 작게 나온 것 같은데 21년도에 정의는 한 2문제 나온 것 같아요. 2문제. 정의죠, 정의. 많이 나오면은 4-5개도 나온다. 4-5개도 나온다. 꼭 뭡니까? 이론하고 취급하고 장애방어. 장애방어에서 계산문제 나오는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계산문제 보면은 한 4-5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 정의도 법에서는 계산문제가 없으니까 한 4-5개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뭡니까? 원래 계산문제 하나 있었죠, 법에도. 법에도 계산문제가 있은 게 아니고, 법 계산문제인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취급기술에서 내버렸어. 취급기술에서. 운반지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취급기술에서 한번 나와버렸죠, 계산문제로. 취급기술에서 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내도 과목수 구분 안 하고 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법령 이거 정의를 보면은 이 다 정의죠.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다 간추려 놨다 이거지. 다 간추려 놨고 중요한 데는 별표를 쳐가지고 별표는 꼭 해야 된다. 별표 말고도 다 중요해요. 방사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험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0문제가 들어갑니다. 500문제. 그래서 500문제 들어가는데 이 부록에 500문제가 있는데 100% 연상법으로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500문제를 풀 때는 그 연상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상북을 아니고 그만 풀면은 어려워서 못 풉니다. 일반 책 해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 못 풉니다. 왜 이래 애롭노? 혼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연상북을 펴놓고 풀면 된다. 이 답에도 보면은 이 책에 그 연상북 남발을 다 해놨어요. 연상북 남발을 다 해놨으니까 문제를 풀다가 애로우면은 이 남발을 찾아 들어가면은 답에 대한 그 풀이 해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법의 강좌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풀이를 하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연상법을 풀고 나서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잘 먹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500문제죠. 500문제 있다는 걸 좌우로 해가지고 6번, 1번 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여기 뭐 답 얼마를 적으려고 그러다가 이걸 잘못하면 공부 잘 안 되겠다 해서 답을 전부 다 500문제 답을 갖다가 어디로 뺐다? 뒤로 뺐습니다. 이게 답이죠, 답. 자, 예를 들어가지고 367번에는 답이 4번이다. 왜 4번이냐? 요 196이 요게 뭡니까? 요게 연상 남바입니다. 연상 남바. 요게 몇 개 있다? 221개가 있다. 215개죠. 215개가 있다. 그 중에 196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 연상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요거는 연상북 남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좀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마지막 페이지. 제일 뒷페이지죠. 뒷페이지입니다. 뒷페이지니까 요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리비전 1으로 보면 되죠. 이게 뉴입니다. 뉴. 최근에 어제 아래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약 30분 동안 소개를 했는데 30분 동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상북에 대해서 이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목적을 잘 알고 잘 이렇게 폴로업을 해주면은 효과가 올라간다. 효과가. 연상북에 그 목적도 모르면서 그만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 강사가 이 연상북을 만들 때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은 이게 반드시 이 점수가 고득점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아시면 된다. 그래 보시고 그 법령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거 법을 어떻게 공부하면은 뭐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공부를 하시려면은 지금 제가 이거 RINDT 사이트에 RINDT 사이트입니다. 뭐 RINDT.co.kr 여기 보면 지금 강좌가 뭐가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 13번이 뭡니까? 연상북 강좌죠. 이게 연상북입니다. 21년도 13번. 이래가지고 연상북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한 걸 보면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300문제입니다. 300문제. 300문제. 이것도 연상북의 기초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론이고 이건 문제죠, 문제.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 거라면은 협회 문제가 있어요. 방사선 진흥협회. 방사선 진흥협회 문제를 갖다가 이게 한 255문제 됩니다. 255문제. 이걸 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갔다 해야지, 시험을 치러. 뭐 제가 볼 때는 연상북을 알고 정의도 했죠. 정의는 13-1인데 여기서 제가 정의를 해라고 무료로 그때 정의도 있어. 정의 13-1 강좌 남바입니다. 이 정의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의를 하고 13번을 하고 이거는 몇 번입니까? 이거는 연산북 300문제는 14번이죠. 강좌 남바 헷갈리니까 이 정의는 13-1이고 협회 문제는 얼마다? 이거는 15다, 15. 강좌 남바가 15다. 요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가시는 분들만 해도 60점이 넘어요. 아무리 좀 게을리 했다 해도 60점은 넘는데, 이걸 이제 다 하고 했다고 해서 다 점수가 나오느냐? 본인들이 본인들이 얼마나 하기 나름이죠. 질이죠. 공부의 질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틀린데, 요 정도만 해도 뭐 제가 볼 때 60점 넘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SRI도 있고, SRI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문의가 많이 와요. 이걸 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하고, 그래서 약간의 법이 뭡니까? 이 법이
다른 어떤 그 이론하고 취급하고 장애방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게 있으면은 뭐 한 45점에서 한 50점 나오면은 이 법을 올려가지고 뭡니까? 서로 이렇게 좀 보강을 하는 거죠. 법의 점수를 좀 많으면. 그래서 법의 점수가 70점 넘으면 약 70에서 한 80은 좀 어렵고요. 그죠? 7, 80 정도만 되면은 이게 하나 이렇게 돼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다른 이런 것들도 뭐 하면 올라가겠지만은 올라가는 그 점수 비율이 이 법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법을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게 좋다. 그래서 법의 타켓을 갖다가 고득점으로, 이걸 고득점으로 놓겠다. 나는 고득점으로 하겠다. 이거지. 그러신 분들은 좀 더 하시라고, 특히 또 SRI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걸 보강을 한 거죠. 이론을 갖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이게 그 169개 한 것 같으면은 이거는 215개. 215개에다가 뭐 법 개정한 것도 다 포함시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림도 가져오고, 뭐 표도 가져오고, 또 흐름도도 가져오고, 뭐 사진도 넣고, 그래서 그림이 왕창 늘어났어요, 여기서.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도 보시면 더 좋다. 아마 이걸 보시고 이걸 보면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 여기서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만 더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라면은, 제가 뭘 넣는 거라면은, 하도 이게 OX 천재, 천문제. OX 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한 문제를 놓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갖다가 천재를 해가지고 여기 좀 이 문제 푸는데 좀 보강이 되게끔. 너무 외우는 게 많으니까.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연습해 가면 자꾸 답만 보이고 답에다가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 줄거리 하나를 놓고 이게 O냐 X냐 왜 Y 이걸 첫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첫 문제. 이걸 풀어보시면 아마 이걸 마스터하면은 이제 이게 또 쉬워지겠죠. 쉬워지고 답이 탁탁 눈에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은 요 하나 안 된 게 이제 유클리 아카데미라든지 뭐 여기는 뭐 있는 거 유컬 있죠. 유컬에서 원자력 관계 법령, 원자력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 법을 갖다가 뭐 고득점으로 갖다가 올리겠다. 아니면은 뭐 중간 점수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다른 것 다 이론 다 뭐 점수가 제대로 잘 나오니까 법도 뭐 한 60점만 뭐 하겠다는 게 이게 개인마다 이게 작전이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이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시고 특히 SRI 하시는 분들은 객관식도 중요하고 주관식도 다 중요. 이게 다 뭐 객관식이 나온다. 객관식이냐? 이걸 주관식을 알아야 푸는 거죠. 주관식 어떤 깊은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이제 이게 나오니까 어차피 연상법은 스토리식으로 가져가니까 주관식이죠. 주관식을 놓고 객관식을 이래 보면은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지저분하게 적었는데 요렇게 해서 공부가 끝난다는 거죠. 여기가 13번, 그 다음에 14번. 요거 할 동안에는 이게 몇 번입니까? 이게 27번 되겠죠. 27번. 요게 28번. 이게 28번. 그 마지막에 하나 있죠. 아직 안 했는 거.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는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이번에는 10회를 하겠다. 10회. 10회 하면 한 과목당 20문제니까 200문제가 여기 모의고사용으로 해가지고 10회를 한다. 마지막에. 그럼 이거 보고 가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완벽하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래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한 13, 14, 13-1,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얼마냐 그러면은 모의고사가 요게 28, 요게 29번이죠. 강좌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여기는 27번, 요거는 28번. 제가 그 카페에 저 강좌 번호를 다 붙여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이 법 공부하는 거 이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 다 틀리니까 나는 뭘 하겠다. 나는 뭘 하겠다. 나는 이거 하나 하고 OX 문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고 300 문제 하고 정의는 반드시 하고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뭐 6컬이든 협회든 둘 중에 하나 2분의 1 이래 가지고 가겠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 하나 하고 연상보고 하나 하고 그리고 300 문제 정도 풀고 500 문제도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300 문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가겠다.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정의가 돼야 돼요. 다 뭐 개인마다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아는 정도도 틀리고 하니까 정말 뭐 점수를 많이 맞고 싶고 시간이 많으면은 뭐 다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다 할 시간이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건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가 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알차게 해야 돼요, 알차게. 알차게 해야 됩니다. 제일 알차게 해야 되는 게 뭐다? 결국은 이겁니다. 이 뿌리죠, 뿌리. 제일 알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막히면은 빨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된다. 바박 느끼면은 바로 이렇게 모르는 걸 찾아낼 정도 되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자, 약간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여튼 첫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 그다음부터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